안녕하세요. 저는 그 청원파트너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있는 마상혁입니다. 지금부터는 국내 그 백일 유행과 진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현재 이제 우리가 백일에 계속 유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, 이게 참 웃기는 게 경남이 1등입니다. 경남이 보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, 해마다 보면 경남이 한 대가 많습니다.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최근에는 경남 같은 경우는 퀴즈만 하면 이렇게 이제 검사하는 사람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환자가 좀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. 통계가 쭉 늘어나고 있고요. 최근에 보면 그 그러니까 본당성 기숙사에서 집단을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발생가 되는 이유가 뭘까? 아직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. 100일에는 이제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, 내가 기침을 시작한 14일 이내에 있는 배양과 PCR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문제는 이제 배양 자체는 굉장히 잘 안 되고요. 힘듭니다. 힘들고 또 베이스도 틀리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특수한 베이스를 사용해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배양은 잘 안 되고요. PCR이 가장 그래도 이제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거지만 PCR은 증상이 시작된 후 3주까지는 가능하답니다. 그리고 이제 어, 이 항체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안티 펄트시 톡신 IgG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검사했을 때 타이타가 얼마 이상이면 이게 100일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 못하는 곳이면 우리가 결국 이거는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.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3주 이상 오래된 기침 하는 경우에는 PCR 검사하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다. 근데 이 환자가 만약 100일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 항체 검사를 하지 않으면 100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만성 기침을 하는 그러니까 청소년 또는 성인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100일에가 원인인지에 대한 검사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아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근데 아직은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만성 기침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는지 또는 이렇게 또 이런 기침 오게 되면 검사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치료와 진단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그 100일의 진단은 피자 타겟이 RS481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코멘트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보네텔라, 퍼티시스 타겟 유전자 RS481만 양성이 나온다면 다른 보네텔라에서 또 유전에서도 이 RS481이라는 유전자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임상 뭐 양상과 좀 비교해봐서 진단할 때 조심하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. 멀티 타겟을 해야 됩니다. 즉 다시 말씀드리면 I481 여기서 보면 이 펄티시스 톡신진 이 두 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 두 개만이라도 검사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검사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, 둘, 셋, 네 개 다 양성입니다. 그럼 이런 이제 다른 이런 균들도 양성이 콜티시스가 아닌 균도 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아, 그래서 이게 멀티 타겟 PCR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환자들 균을 이제 그 검체를 수거해서 저희가 이 PCR을 카톨릭 의대에 보낸 세번 결과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최근에 발견을 좀 했습니다. 아직 공식적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두 번째도 문제는 뭐냐면 이 이 100일애가
우리가 알고 있는 백일에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외국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백일해가 주로 이 초, 중고 생 사이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증상이 심한 나이도 별로 없고요. 그래서 뭐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에 백일의 그 환자에서 사망자의 발생은 없었습니다.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역 당국과 의료기관과의 소통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백일에 어떻게 유행하고 있는 건지 환자가 어떤 건지 사실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잘 알 수가 없어서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뭐 2015년에도 그랬고 우리 지금 23년 10월에도 그랬고 창원 지역에 마산 지역에 백일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의 환자들이 그러니까 기침에서 내원했을 때 그 진단했던 의사들이 이 환자가 백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증상. 처음에 몰랐었어요. 결과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. 그래서 백일이가 발견된 겁니다. 또 그러니까 백일에는 이 지금 의사들한테 제대로 정보를 주지 못하면 진단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. 예, 우리가 의사들하는 백일에는 정말 넘어갈 듯 심하게 기침하는 이 백일에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 가볍게 기침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진단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병원성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아마도 이 백일의 균이 그러니까 뮤테이션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병원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만성기침 환자에서 백일의 환자가 약 24.5%에서 발견됐던 논문이 2015년도 카드 강주환 교수님 이렇게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.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백일해가 포착이 된 겁니다. 엔데믹 디지라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산발증이 발생했었고 증상이 가볍다 보니까 이때까지 조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제 발견됐지만 그마저도 현재는 IS481이라는 싱글 타겟 유전자만 PCR로 검사 확인하다 보니까 미양성의 가능성도 꽤 있을 것이다.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. 그래서 이제, 그러니까 우리 돌전의 아이들은 6세, 그러니까 4, 6세 아이들까지는 백신 접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발생은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, 이제 국내의 경우 7, 8, 9세에 발병이 잘 되는 거지만, 최근 들어서는 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을 좀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백신 접종 후 효과 감소에 감염이 잘 되는 걸 판단이 되고요. 감염원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린 소아가 아니고요. 청소년들. 그러니까 100일에가 들어있는 백신 접종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난 이런 청소년들과 하지 않은 성인들에서는 증상이 가볍고 대부분 무증상 감염이 많지만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령층에서 감염원이 되고 있고 이 연령층에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진단 문제점은 IS481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멀티 타겟 PCR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멀티 타겟 PCR을 하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이것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런 PCR 디바이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죠. 그러니까 한 번에 이 타겟 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죠. 예.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하는 호흡기 검체 보호 체계입니다.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두 개 이렇게 양성이 나오면 이게 멀티플렉스라는 거거든요. 한 번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대부분 두 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위양성이 많고요. 다음 여기에 있는 일단 세균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것이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현재의 이 환자가 이제 이 균에 의해서 감염을 일으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대부분의 균들이 보면 그냥 감염 후 또는 이 상대되어 있는 균이기 때문에 그냥 균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균을 우리가 발견한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균을 우리가 원인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호흡기 감염은 우리가 이제 뭐 혈액 또 흉수
뭐 이런 그러니까 균이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 균이 그러니까 배양이 됐을 때는 우리가 뭐 원인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PCR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미생물 그러니까 바이러스든 그다음에 이제 그 세균이든 그런 흔적을 찾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상태고 여기 잠시 보시면 CT 값이라고 있는데 CT 값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그 사이클 저기 복제를 하느냐는 거죠. 이렇게 복제시키는 건데 결국 이런 CT 값이 낮으면 높은 농도에서 이제 원인 미생물이 있다는 거고 CT 값이 높으면 원인 그 되는 이런 핵산들이 낮은 농도에 있다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CT값이 높으면 안 되는 CT값이 국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검사의 유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 멀티플렉스 PCR, 호흡기 PCR은 이 해석하는데 굉장히 혼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자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검사는 호흡기 검사는 좀 더 신중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정리를 하면 국내에서 유행하는 백일에는 현재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검사의 방법에서는 우리가 특히 백일 같은 경우는 싱글 타겟이 아니라 멀티 타겟 PCR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우리가 현재 호흡기 검체 이용해서 호흡기 바이러스와 세균 멀티플렉스 PCR 하는 거지만 이것이 정말 원인일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검사의 결과 유의양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좀 정리가 돼서 진짜 이 임상 현장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